CEO 징기스칸처럼 경영하라. 13세기 제국 건설자에게서 배우는 21세기 경영의 4대 기둥. 폭력의 정복자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CEO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우리가 징기스칸 하면 폭력의 정복자로 알지요. 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CEO이기도 합니다. 가장 거대한 제국은 무력이 아닌 현대적 경영 시스템으로 건설되었던 겁니다. 징기스칸 리더십의 핵심은 두 가지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 인본 사상이고, 둘째는 예의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집행력이었습니다. 징기스칸 리더십의 4대 기둥이 있죠. 첫째는 미래를 여는 겁니다. 즉 유비무환의 전략과 위기 극복이지요. 또 하나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포용력과 인재 중심 경영을 했던 거지요. 세 번째는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반석 같은 규율과 100% 집행이지요. 네 번째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극도의 절제와 책임감입니다. 제1기둥은 나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수양이지요. 몸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수양하고, 남을 탓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탓하라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닌 무한한 책임의 자리라는 겁니다. 둘째는 극도의 자기 통제입니다. 이성을 잃게 만드는 술을 철저히 절제하고, 성공에 도취되어 나타나는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은 통제할 수 없는 이기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강인한 의지력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확고함만이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습니다. 즉 성공과 야망, 자기 절제와 무한 책임 간의 균형 밸런스이죠. 인내의 재정의입니다. 수동적인 굴복을 할 거냐, 적극적인 절제를 할 거냐 문제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인내라 함은 공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뚜렷한 목표와 도덕적 이유를 바탕으로 이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절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인내라 함은 강권 앞에서 울분을 참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지요. 제2기둥은 적조차 품는 광활한 포용력입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도량이지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준 상황조차 해안과 도량으로 포용할 때 천하의 인재를 얻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는 실적을 낼 수 있지만 충성심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한 몸이 되는 용인술입니다. 믿업지 못하면 맡기지 말고 일단 썼으면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라는 거지요. 팔방미인이 아닌 특정 분야에 압도적 장점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서 그들의 능력을 리더 자신의 능력으로 융합하라는 겁니다. 진단은 당신은 관리자인가 징기스칸인가? 전통적 관리자와 징기스칸을 구분해보면 인재관이 전통적 관리자는 자신이 가장 똑똑해야 하지만 징기스칸은 인재관이 자신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전통적 관리자가 공로의 분배를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만 징기스칸은 큰 공을 세운 부하에게 양보하고 전리품을 공유합니다. 전통적 관리자의 태도가 차갑고 거래적인 관계였다면 징기스칸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동고동락했지요. 전통적 관리자의 신의가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만 징기스칸의 신의는 악조건 속에서도 100% 약속을 이행합니다. 제3기둥은 반석 같은 규율과 100% 집행력이지요. 제도는 질서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제로나 다름없지요. 둘째는 규율의 확립입니다. 엄격한 처벌과 규정이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고 합니다. 인정이나 관용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요. 셋째는 충성은 곧 집행력입니다. 조지 패튼 장군의 말처럼 충성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집행이자 프로 정신인 겁니다. 집행력 제로의 법칙, 100% 완벽한 전략과 제도의 수립입니다. 단 한 번의 예의를 허용하게 되거나 지키지 않는 현상이 전염되거나 0% 조직 혼란 및 집행력이 제로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후에는 0.1%의 오차도 없이 100% 집행되어야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무거운 죄에 가벼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형법은 존재 이유를 분명 상실하게 됩니다. 성장의 엔진 시너지와 권한 위임입니다. 독자적 업무 능력을 육성해야지요.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영자의 권한을 이양해서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조직은 팽창 확장됩니다. 즉 위임은 곧 직원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신임이지요. 시너지의 활개입니다. 여러 사람이 땔감을 모으면 불길이 높아진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당신과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늘 성공할 것입니다. 제4기둥은 위기를 기회로, 적을 동지로입니다. 유비무환의 역설입니다. 불량은 언제나 기업이 최정상에 있을 때 시작된다 했습니다. 불황은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하는 자만이 안전을 확보합니다. 내부 불화음의 선제적인 제거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강한 외부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허점 때문입니다.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합 집산의 유일한 목적은 생존입니다.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역설적인 균형입니다. 위대한 대업은 상반된 두 가지 가치의 완벽한 줄다리기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내용을 보면 징계에는 바늘 끝 같은 엄격함을, 인재를 품는 데는 바다 같은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즉 진정한 리더십은 무자비한 규율과 100% 집행과 끝없는 아량과 따뜻한 포용의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는 거지요. 현대 경영자를 위한 세 가지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첫째는 사소한 일의 무게입니다. 한 집도 쓸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쓸겠습니까? 큰 사업의 성공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작은 일의 관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는 언행일치의 위험입니다.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담이건 농담이건 한 번 뱉은 말은 장대비가 쏟아져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 속의 학습입니다. 생활은 진지하게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을 결코 푸대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궁극의 무기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지혜보다 좋을 수는 없으며 아무리 나쁜 적도 어리석음보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영리함은 가볍고 빠르고 날카로운 것이지만 지혜는 대세에 대한 통찰력이자 짚고 무거운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승리의 열쇠를 쥔 것과 같은 거지요. 운명 앞에서 좌절은 무용지물입니다.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일한 선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과 싸워 이겨 당신만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